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외전에서는 본방에 모셨던 정봉주 전 의원님 모시고 정치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기다리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정봉주입니다. 예, 자, 일단 정치 얘기가 좀 오늘 여당 상황이 굉장히 급박하고 정말 점입 가경이다. 혼돈의 혼돈 이런 상황인데요. 그 전에 잠깐 김건희 여사 그 보석 문제는 어떻게 봐야 돼요? 아까 잠깐 언급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제가 끊었는데, 이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정서상의 문제도 있지만 이게 외통수로 좀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게, 본인 것이라면 신고의 문제, 그리고 빌린 것이라면 누구에게 빌렸냐에 따라서 발생하는 사적 이해의 문제, 그 다음에 거기서 샀다면 만약에 현지에서 그럼 밀수가 되는 거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가 상황이 안 좋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느낌은요. 예. 현지에서 샀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비행기에서도 차고 있었다 이런 설도 있고. 아, 나갈 때? 예. 그러면은 현지에 샀으면 큰 문제예요, 그것도. 왜냐하면 밀수가 되거든요. 세관 신고를 안 하면. 아니죠. 밀수는 아니죠. 왜요? VIP들은 검사 안 하기 때문에. 아니, 안 하는데 그게 검사를 안 하는 것이 그 세금을 면제해 주겠다는 의미는 아닐까요? 어떻게 그런 아니, VIP들은 당연히 도덕. 아니, 저는 지금 김건희 씨, 그 여사의 편을 드는 중이에요. 아, 그런 겁니까? 예. 한번 편을 들어봤어요. 예. 또 계속 들어볼게요. 왜냐하면 근데 예. 이렇게 하는 게 농담을 하는 게 아니고, 뭐로 편을 들어도 얘기가 안 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저쪽에서 이렇게 반발하는 걸 제가 빙의해서 예. 역지사지에서 저들 입장에서 반박을 좀 해보는 거거든요. 예. 무슨 얘기냐, 이거 지인에게 빌렸다. 예. 그렇죠. 그 지인 밝혀라. 예. 지인에게 빌렸다는 거 너네 건데 지인에게 밝혔다 그러면서 법적으로 빠져나가려고 그런 거 아니냐? 예. 지인? 그분의 프라이버시 때문에 입장이 얘기하지 못하겠다. 지인에게 돌려줬다 다. 예. 이러면 어떻게 대응할 거예요? 아, 그러면요? 예. 그 왜 문제가 되냐면은 이 어떤 권력기관이나 공직에 있는 분들이 남한테 뭘 함부로 빌려서 공짜로 쓰면 안 돼요. 그럼 대가를 줬어야 돼요. 예? 그렇지. 예. 만약에 이렇게 6천만 원 이상의 고가의 것을 누구에게 빌렸으면은 대가를 줬다는 분명한 뭐가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제가 권력가면 뭐 주변에 있는 사람, 야, 나 네 외제차 좀 쓸게. 며칠만. 예. 그럼 누가 그거 싫다고 그러겠어? 그렇게 막 하고 다니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래서 지인에게 빌렸어도. 그렇지. 권력을 외압을 써서 빌렸을 수도 있고. 그리고 순수하게 빌린 게 아니라. 순수하게 빌려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공직자는. 남의 것을, 자기 아는 지인의 것을. 왜냐하면 그게 특혜성이 있을 수 있으니까. 예. 그런 문제가 그러니까 이게 어느 쪽에도 문제인 거예요. 거기 샀으면 밀수의 문제가 되고, 빌렸으면 정상적인 대가를 주고 빌린 것이냐의 문제를 해명해야 되고, 공짜로 빌렸으면 그게 어떤 그 대가성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본인 것이었으면 재산 신고가 안 됐다는 문제가 있고, 이게 모든 방면의 문제가 걸리는 거라 참 고약한 사안이에요, 이게. 예. 근데 이게 무척 고가 주얼리거든요. 예. 보석. 아시는 겁니까? 그렇죠. 이제 이게 조사를 해보셨습니까? 조사를 본 게 아니라 이제 평상시에 예. 그 친숙한 그 주얼리들이니까 이제 그러십니까? 일반 분들이 이제 가장 많이 하는 게 예. 까르띠에 같은 경우는 많이 알고, 예. 까르띠에는 뭐 시계도 있고 보석도 있고, 예. 그리고 이제 좀 더 대중적인 게 이제 티파니 같은 경우죠. 예. 티파니 다 알 겁니다. 압니다만. 네. 들어는 봤습니다만, 예. 티파니가 있고, 그리고 예. 그다음에 이제 이건 반 클리프 앤 아펠은 V&A라고 써요. 아유. 이니셜을 V&A라고 쓰는데, 저는 오늘 이제 여기 갖고 이제 대본은 처음 봤는데, 예. 그리고 요 세 가지 제품들은 다 예. 압구정동에 있는 예. G모 백화점의 지하 1층에 다 있어요. 동관에. G모? 그 G로 시작하는 백화점 갤땡땡땡 백화점이 죄송합니다. 있어요. 제가 잠깐 지금 떠오르지 않아요. 갤땡땡땡 백화점이 있는데, 거기 이제 동관이 보석류가 있거든요. 예. 동관에. 그 동관이 이제 예전에 명품관, 그다음 서관이 생활관이었는데, 요즘은 둘 다 그냥 동관 서관으로 부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런데 이제 그 동관 지하에 예. 그 보석류가 있어요. 예. 거기 있습니다, 여기 이게. 예. 뭐라고요? V&A. 예, V&A가 거기 있어요. 예. 그리고 그
특히 이제 나이 드신 분들도 분들이지만 좀 영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예. 아주 뭐 젊은 사람들의 워너비죠 이게. 아, 젊은 분들이 하는 겁니까 원래 이게? 나이 든 분들도 하는데 예. 젊은 사람들의 로망이에요 로망. 아, 그래요? 그 워낙 귀족적입니다. 아, 그래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목걸이 하나 6천만 원 가고 그러는 거죠. 예. 참 아시는 게 많습니다. 뭐 늘상 차고 다니는 거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어디 있습니까? 남성용은 아니에요. 아니 제 거는 이제 다른 거라고. 다른 거 시계가 이제 이거는 뭐, 부럽습니다. 시계는 이게 PNP라고 굳이 뭘 불러요. 그거를. 하여튼 부럽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근데 이제 그 이런 거죠. 국민들이 보기에 예. 이걸 어떻게 대비시켜야 되냐면 지금 그 6천만 원짜리 예. 보석을 하고 그 해외 그 행사에 그 국제 행사에 참여를 했고 지금 영구 임대주택은 문제가 지금 되고 있는데 22조 원에서 예. 15조 4천억이거든요. 그래갖고 5조 6천억을 감축했어요. 영구 임대주택. 예, 영구 임대주택 예산. 예. 그리고 한남동 관주 공사비가 최소 언론에 보도된 게 한 500억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예. 예. 자, 국민들이 지금 가뜩이나 아까 제가 본방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경제적으로 힘들어 죽겠는데 예. 그리고 이 수출입하고 있는 사람도 수입이 환율이 1,350원이 무너졌잖아요. 예. 진짜 악소리 나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저 대통령 노름하면서 굳이 나토 참석은 또 처음 아닌가요? 대통령 중에 그 20몇 년 만에 처음이죠? 처음일 거예요 아마. 예. 그리고 나토는 러시아와 그 지금 젤런스키 그 유크레인하고 싸움이 그 전쟁이 붙어 있기 때문에 나토는 우리가 또 러시아하고도 교육이 있고 러시아 그 가스 문제 이런 등등이 있기 때문에 천연 가스 문제 등등이 있기 때문에 무척 민감한 거예요. 그러니까 침략은 규탄하되 예. 우리가 나토와 동일 전선에 나토와 뭐 군사 동맹을 맺는데지 이러기 힘든 거거든요. 예. 그런데 나토를 방문한 것도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무척 곤혹스러운 건데 예. 그 자리에 가면서 대통령 노름하느라고 좋다고 6천만 원짜리 목걸이를 하고 갔다? 아, 국민들 많이 돌았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는 어떤 예를 들어서 이것이 신고된 본인 거에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쳐도 왜 신고 안 했죠. 신고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제가 얘기하는 신고된 본인 거라서 쳐도 아무 문제가 없더라도 굳이 언론에 노출될 환경에 대통령 부인이 해외 순방하는데 그런 비싼 걸 할 필요가 국민 정서를 고려하면 이게 말이 나올 수가 있다는 인식이 있어야 될 텐데 하는 생각은 드는 거예요. 이게 예를 들어 내가 외국을 순방하면서 대통령 부인이 이게 완전히 정상적인 그러니까 자기 거고 신고됐고 아무 문제가 없어도 그걸 차고 나갈 경우에 이게 국민들 사이에서는 좀 정서적 문제죠. 예, 정서적 제가 문제가 아까도 있을 했지만 텐데 국민 감정법이 제일 무서워요. 그런 생각을 했어야지 되는데 예. 하는 생각이 안타까운 거예요. 예.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쯤 되면 그 지위 자체가 명품이거든요. 예. 그럼 동네에서 한 10,000원짜리, 20,000원짜리 시계를 차도 명품이 되는 거예요. 예. 예. 그게 이제 뭐 제가 명품을 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명품으로 이렇게 자기를 존재감과 자기 지위를 과시하려고 하는 사람들 많이 명품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인격도 부족하고 사회적 지위도 없으니까 명품을 좀 좋아해요. 예. 이렇게 저처럼 이제 허접한 사람들이 명품을 좋아하는 거고 예. 대통령 지위 부인쯤 되면은 예. 명품 좋아할 수는 있지만 이렇게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데 있지만 친구들끼리 사적으로 만난 자리에서 그렇죠. 그럴 때면 좀 할 수 있어요. 아니 명품을 할 수 있죠. 왜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아까도 제가 법적 문제가 없느냐? 예, 법적 문제는 1번이고요. 근데 이제 그 전에 모든 문제가 만약에 없다고 쳐도 전 국민이 보는데 지금 이 어려운 환경에서 굳이 그걸 하고 나갔을 때 여러 가지 어떤 정서를 건드릴 가능성 같은 걸 왜 고려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고. 근데 문제는 그걸 넘어서서 지금 저게 문제가 될 부분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뭐냐면 그런 신고는 됐는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인에게 빌렸으면 지인에게 정상적인 대가를 지불했는가. 지인에게는 엄청난 특혜를 줬을 수가 예, 있죠. 그러니까요. 그러고 또 거기서 샀으면 그게 밀수가 되는 것이고 이 어떤 어느 쪽으로 봐도 문제가 될 만한 소지가 있는데도 그걸 했다는 거. 그게 더 어떤 약간 이런 건 아닐까요? 그 나갈 때부터 비행기 안에서 찼다고 한다면 예. 차고 나간 거는 몰라요. 그 정확히 모르는데 그런 아니 만약에 예, 차고 나갔다 예. 한다면 제가 이제 뇌피셜로 써보면 예. 차고 나간 거는 한 100만 원 미만대의 모조품일 가능성이 있고 예. 그래서
똑같은 걸 사면서 모조품 버린 그렇게까지 거예요. 했겠습니까?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는 근데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아니 참 재밌게 뇌피셜 한번 써보는 거예요. 아이 대통령 부인이 그렇게까지 아니 왜냐면 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아니 그거는 일반인들이 저 세금 안 낼라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불과 100일 불과 한 6개월 전에는요. 예. 일반인이었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 그 일반적 사고를 못 벗어난다는 얘기를 지금 역설적으로 얘기하는 그게 거예요. 아니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 VIP들은 세관 검사를 안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이유가 없어요. 그걸 가짜를 차고 나서 만약에 세금을 지키니까. 근데 혹시 이런 건 아닐까요? 예. 그 어쨌든 이렇게 저렇게 그 문제가 됨에도 불구하고 예. 옆에 계신 신을 모시는 분께서 김건희 여사님 지금 지지율 떨어지는데 예. 지지율 올라가는 것은 화려함의 상징이기 때문에 예. 가급적 몸에 예. 화려한 보석 장신구를 차고 다녀야지. 예. 보통 그러잖아요. 무슨 빨간 넥타이 매라. 예. 홍준표 의원 오랫동안 빨간 넥타이 메고 다니지 않았어요? 빨간 넥타이 매라 이렇게 그 사주 보고 그런 분이 조언했듯이 예. 좀 화려한 걸 차라 이런 조언을 듣고 찬 것은 아닐까? 예, 뭐 하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재미있게. 예, 아닌 걸로 믿고 싶습니다. 예. 예. 아, 저도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닌 걸로 믿고 싶습니다. 예. 예. 근데 자, 어쨌든 재밌잖아요. 이런 생각을 해보면. 아니, 뭐. 이런 생각을 저 아니면 안 하거든요. 예. 예. 일단 아닌 걸로 믿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까지야. 뭐 그리고 이제 또 이럴 수도 있겠죠. 예. 원래 이 그 목걸이가 예. 그 타국 거기 참석했던 다른 나라 그 대통령 부인의 목걸이인데 가위바위보 해갖고 뺏었다든지. 아니 또 확 집어던질 뻔했네. 아니 이게 제 팬이 묵직한 건데 던지면 아니 앞으로. 그런 상상하면 재밌잖아요. 네? 자, 정치 얘기나 하시죠. 아니면 가위바위보 하기가 그 어려서 묵직발을 했다든지. 자, 여당 상황이요. 예. 아까 김재원 최고가 제가 여러 가지 여쭤봤는데 말씀하신 논리는 뭐 제가 보기엔 약간 무리가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당이 법원의 판결로 인해서 진짜 비상 상황이 됐다 이 논리인데요. 그래서 빨리빨리 비대위 만들어서 추석 전에 만들고 일사천리로 해야만 한다. 이렇게 가겠습니까? 그 얘기를 듣고 저는 저게 무슨 DS지? 진짜 인터내셔널 슈퍼 DS예요 그 정도면. 예. 아니 법원은 판결해주고 그리고 예. 제가 아까 이제 내재적 한계라고 하는 표현을 썼잖아요. 예. 그 판결문에 있는 표현이에요. 아, 예, 내재적 한계. 예, 정당은 헌법에 의해서 운영이 민주적이어야 한다. 예. 그리고 그 민주적 내부 질서를 가져야 한다. 예. 그다음 당원 총의를 모아야 된다. 이 세 가지가 내재적 한계라고 지적을 해요. 예. 그리고 이런 내재적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사법적 심판의 대상이 된다. 예. 이렇게 설치하고 있어요. 자, 꼼꼼히 공부하신 것 같아서 제가 은근히 흐뭇합니다. 오랜만에 성실하게 준비를 아니 해오신 왜냐하면 예.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판단하는 사람들도 있고 저도 예. 저는 이제 이 아주 근저에는 정치적 함의가 있다고 보는 예. 거예요. 법원에다 이렇게 요구할 경우에는 아주 심각하거나 그렇지 않은 상황에는 정치적으로 관여하지 않겠죠. 예. 그리고 거기에 뭐냐면 정당은 정치적 자율성을 가진다고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써 있어요. 예. 자율성이라는 표현도 씁니다. 예. 그러나 이것이 당원들 총의에 반하게 되면 예. 심각한 그 권한을 뺏기는 사람들이 심각한 상황에 처하기 때문에 예. 관여할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예. 혹시 이런 판단은 제가 한번 해봤어요. 예. 야, 검찰이 장악한 정부나 예. 그 정부에서 하는 당 대표를 국민이 참여해서 만든 정당의 대표라고 얘기해요. 판결문에서 국민이 참여로 만든 정당의 대표를 상임정국위원회나 정국위원회 이런 정말 그 아주 자기적 절차를 통해 갖고 쫓아내는 게 맞아? 예. 이런 거에 대해서 마지막 양심의 보루인 예. 법원이 나서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위기감이 있지는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예. 왜냐면 그게 판결을 보면서 녹아 있어요, 그런 게. 쫓아내는 건 네. 당원 총회에 반하지 않는다. 네. 왜? 보통 비대위원회를 비대위로 넘어갈 때는 네. 당 대표와 최고위원이 100% 합의를 한다는 겁니다. 예. 그분들 그 정당도 연구를 했어요. 예. 당헌도 연구를 했고. 그런데 대표도 반대했고 예. 최고위원 일부도 반대했기 때문에 당원의 총의를 모았다고 볼 수 없다. 네. 그러니까 당원의 총의에 반하는 이러한 결정은
내부 민주적 절차를 또 따르지 않은 것이다. 예. 난 깜짝 놀랐어요. 손으로 쭉 봤는데 지금도 그 문장들이 명문 중에 명문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이후에 이걸 근거로 해서 저쪽에서 문제 제기를 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수까지 내짚은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상당히 신중하게. 정치적인 공격을 받을 수 있겠구나. 그렇죠. 뭐 당연히 그걸 고려했겠죠. 이의 제기가 예. 들어오고 또 그거에 예.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이런 걸 대비해서 예. 상당히 꼼꼼하고 깊이 당원도 다 연구했습니다. 예. 제가 보니까. 예. 근데 이제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표현을 썼는데 상황은 그대로예요. 예. 근데 상황을 규정하는 이 규정이 잘못됐다고 이 규정을 탄핵을 했더니 예. 규정을 바꿔버려요. 상황이 그러니까 이제 그 김재원 대표가 상황이 바뀌었다는 주장을 하고 싶은 거예요. 네, 왜냐하면 그 당원 당규를 바꿀 필요도 없다는 주장이에요. 김 최고의 말씀은. 예. 그런데 당원은 상황은 그대로 있는데 돌은 그대로 있는데 산은 그대로 있는데 산을 규정하는 법을 바꾸고 산이 아니라 저거는 무슨 이렇게 다르게 규정하기 위해서 규정을 싹 바꾼 그렇죠.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병수 전국위원회 의장이 예. 얼마나 한심하겠어요 이게. 예. 역대 당대표를 이렇게 징계로 쫓아내는 경우도 없고 쫓겨난 당대표가 누가 이거 이준석 대표 왜 저렇게 저항하는 줄 아세요? 예. 이렇게 되면 2024년은 공천 못 받습니다. 예. 예. 정치인은요. 예. 국회 공천을 못 받으면 그걸 끝이에요. 4년을 쥐어야 되는 거예요. 예. 예. 저는 자그마치 지금 14년을 쉬고 있거든요. 2008년서부터. 그러니까 그 쉬는 동안에 갑자기 짠하게 그러세요. 제가 국회의원은 몇 번이나 더 한 줄 알고 이렇게 무심한 사람들이 많아요. 많은 분들이 제가 국회에서 재선 3선 한 줄 알아요. 예, 죄송합니다. 아, 내가 많이 미안해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정 의원님을 볼 때 제가. 몇 그런데 선 한 줄- 그래서 2024년에 예. 내가 정상적으로 공천을 받기 위해서는 예. 본인이 지지하고 있는 분이 당대표가 되거나 네. 아니면 이런 상황을 정상적이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분이 당대표가 되거나 아니면 본인이 직접 당대표가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예. 그리고 지금 다시 전당대회 하면요. 예. 이준석한테 이기기 쉽지 않습니다. 왜?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신규로 당원 가입했으니까요. 예. 계속 당원 가입을 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러한 비대위로 또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법원의 판결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거예요. 예. 그거 옳지 않습니다. 법원에 저항하는 거죠? 이 저항하는 법원의 거죠. 판결은? 애들이 예. 보고 있습니다. 예. 초등학생들이 보고 있고요. 중고등학생들 다 보고 있습니다. 이런 짓을 하면 안 돼요. 네. 그래서 그거에 저항을 하겠다고 하고 권성동도 이미 탄핵된 거나 다름없는 거예요. 예. 예. 권성동이 직무대행에 있다가 절차를 밟으면서 비대위원회로 넘어갔잖아요. 예. 그러니까 법 판사도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야, 직무대행이 막 절차 밟는 거 보니까 당대표로서 역할 충분히 하고 있는데 이게 뭐 비상 상황이야. 예. 그래서 이렇게 절차를 밟은 권성동 자체가 비대위를 잘못 갔다라고 하게 되면 이걸 결정한 사람도 탄핵된 거거든요, 내용적으로. 예. 그래서 저기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럼 원내대표 뽑는 게 그렇게 복잡합니까? 안 복잡해요. 예. 하루 만에 뽑습니다. 저렇게 그런데 저런 어떤 절차를 밟는 거는 예. 악착같이 이준석을 몰아내겠다라고 하는 누구의 그거로밖에 의지가 그거밖에 보이지 않는 거죠. 해석이 어렵죠. 왜냐하면 그럼 이준석을 몰아내는 거는 결국 2024년에 이준석 당대표에 대해서 공천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 본인들이 틀어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로서는 필사항전이 불가피하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예. 어떻게 하겠습니까? 죽으라고 하는데. 이걸 그냥 네 하고 찍소리 못하고 죽을까요? 예. 그럼 본인은 전체 당원들 70%가 넘는 분들이 참여해갖고 예. 뽑힌 당대표인데. 그리고 그렇겠죠. 예. 이게 원초가 되고 있는 네. 자 징계위원회 윤석열 대통령과 무관하다 그랬어요. 예. 그때 우리가 믿었습니다. 예. 그런데 내부 총질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면서 이게 이렇게 확전이 됐거든요. 예. 그리고 사람들이 자꾸만 잊어요. 내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그런 일이 있었어? 아, 내부 총질 문자 말씀이시죠? 그거 말고요. 네. 그거보다 더 거슬러 올라가서 뭐요? 예. 이준석 성상납 비위가 언제 세상에 알려진지 압니까? 언제 알려졌냐고요? 예. 그게 저 무슨 방송, 저 인터넷 방송에서 해서 알려진 거 아닌가요? 저 가로세로 연구소. 가세요. 예. 예. 그게 언제냐면 12월 말쯤이에요. 예. 아, 지난해. 예, 지난해 예. 12월 20 며칠쯤인데 자 가세연의 제보를 받았어요. 예.
가세현의 제보를 받았는데 이게 대전에서 있었던 유성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예. 13년인가 14년 후 8년 전 사건이에요. 예. 가세현이 어디서 제보를 받았죠? 네. 사람들이 그걸 있습니다 자꾸. 자, 가세현이 터뜨려갖고 당해서 그걸 받은 거예요. 예. 그리고 이 사건은 어딘가에 수사를 더 이상 진척하지 않고 갖고 있었던 캐비넷 안에 있었던 엑스파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조난 자료였다라고 하는 것은 정치를 아는 사람들 누구나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럼 어디에 있었던 거죠? 예. 어디에 있었던 겁니까? 유성이면 대전지검에 있었던 거 아니에요? 예. 대전지검장은 누구였었죠? 25기 이두봉. 예. 이두봉일 거예요. 한번 그거는 죄송합니다, 여러분. 한 번만 확인해 볼게요. 예. 예, 이거는 그 정확히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예, 검찰의 조난 자료가 가세현에 넘어갔다 이렇게 추정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보세요. 대전지검은 그 윤석열 총장일 때 예. 문재인 대통령을 공격하기 위해서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수사를 하고 있던 데입니다. 예. 그거 누가 고발했죠? 최초로? 예. 최재형 감사원장이 고발했어요. 예. 검찰에. 언제 했냐면 그때 지방선거가 4월 15일인지 4월 10일인지로 국회의원 선거가 2020년에 예. 기억하고 있는데 4월 3일, 4월 5일, 4월 7일 잇따라 이거를 그 고발해서 빨리 이거 터뜨리라고 합니다. 예. 총선 전에. 총선에 영향을 주려고 그랬던 거죠. 예. 그런데 자, 고발이 들어왔는데 월성 원전이면 저쪽 포항, 울산 이쪽 아닌가요? 예. 그럼 그쪽 지검에서 수사를 하거나 포항지검, 울산지검, 무슨 그 대구지검 아니면 중앙지검 중요한 사건이니까 예. 이렇게 수사를 하지 않고 이게 왜 대전지검으로 가죠? 예. 월성이 대구에 있나요? 예. 왜 대구로 갔죠? 이상하잖아요. 예. 그때 당시에 왜 대전을 가냐? 대전지검장이 이두봉 지검장이에요. 네. 지금 이두봉 지검장은 25기고 네. 윤석열 23기 아니에요? 예. 이두봉 대전지검장이 지금 대전 고검장으로 갔습니다. 예. 자,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은 문재인 정부의 목을 치는 거죠. 예. 자신의 가장 측근으로 있는 곳에다 배정한 거 아니야, 검찰총장이? 이런 의혹을 받았죠. 예. 야당에서 문제제기한 예,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중요한 대목입니다. 이럴 땐 댓글로 다른 얘기하지 말고 이 얘기 들어야 돼요. 우리 댓글 들어오는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막 장난치려고 재밌어갖고 들어와. 예. 아니 근데 진짜 중요합니다. 예. 그런데 대전지검에 있을 법한 예. 자, 이건 추정입니다. 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추정이고 있을 법한 이준석 엑스파일이 대선 때 예. 가세현을 통해서 폭로가 돼요. 예. 이상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무언가 정치적 냄새가 나는 음모론이 있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네, 음모가 있었다고 추정한다 이 말씀. 추정하는 거죠. 네. 왜? 대전지검? 이두봉 지검장인데? 거기서 나왔을 가능성이 크다. 아니 이 파일이 예. 경찰이나 이런 데서 그 밑조사했던 게 검찰로 넘어가면 검찰은 어디 대전지검에 있을 거 아니에요. 예. 대전지검에서 대전 경찰서나 대전 유성 사건이니까. 유성 사건이니까 예. 대전이니까 예, 예. 유성 특구 막 그랬었잖아요. 경제 특구. 예. 근데 거기 있는 사건이 다른 데로 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럼 누군가가 7, 8년 돼 있던 자료를 대전지검 캐비넷을 누가 훔쳐갖고 이 자료를 주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은 자 사실은 강용석, 김세희 이런 사람들 불러다가 예. 너네 이거 어디서 제보받았나 이것도 수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예. 예. 경찰이. 예. 근데 강용석은 미국으로 스페인을 튀었다가 미국 이제 스페인으로 도망갔잖아요. 예. 예? 하도 고소고발을 많이 당하니까. 예. 그럼 이 자료는 여러분들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준석, 성상납 비위는 가세현에서 제일 먼저 폭로를 했고 그것을 보수 언론에서 받은 겁니다. 그럼 예. 당에서도 그걸 받았어요. 예. 그런데 보니까 대전에서 있었던 일에 대전은 이두봉 윤석열의 오른팔 그리고 대전 고검장으로 간 분이야? 이거 이상하네. 예. 그리고 가세현이야? 이상하네. 지금 보수 쪽에서 제일 많이 보고 보수 쪽에서 가장 음험한 행위를 일삼는 자들의 폭로야? 예. 그러다 보니까 처음부터 이것은 이준석을 죽이기 위해서 무언가 기획된 사건이었다. 그렇게 라고 추정하는 분들이 적지 않다는 거죠. 예. 자, 그런데 그럼 그때부터 근데 그때까지도 이렇게 추정만 했습니다. 요 추정을 주로 얘기한 사람이 권순표 앵커 옆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분이요. 그렇죠. 네. 제가 이제 사건 추적은 뭐 이렇게 네. 전문이니까 다 이제 뇌피셜입니다. 추정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한 거거든요. 네. 근데 요럴 때 이제 사람들이 저한테 붙여주는 별명이 묘설이에요. 예. 뭔지 모르시죠? 묘설이. 혓바닥 설 쓰는 거요? 아니 묘하게 설득된다. 묘설이에요 이게. 예. 그런데 그 이후에 권성동 대표가 원내대표가 딱 공개한 걸 보니까 내부 총질이나 하는 당대표가 예. 윤석열 대통령의 심기 복잡한 곳에는 예. 이준석을 내부 총질하는 사람이라고 규정을 지고 있고 예. 그럼 윤리위원회 징계라고 하는 것은 순수하게 윤리위원회가 되지 않고 윤리위원회 징계도요. 지금 경찰에서 조사하는 게 이겁니다. 성상납 비위 증거 인멸 교사 사건이에요. 예. 이거 입증할 수 있어요? 대단히 힘듭니다. 그런데 윤리에서 징계한 건 증거 인멸 교사를 했고 예. 교사에 대한 교사의 의혹 그 다음에 품위 손상이에요. 예. 전제가 되는 성상납이 있었냐 없었냐 제가 이거 100번째 얘기합니다. 예. 이건 아직 경찰에서 판단도 안 했어요. 예. 그리고 8년 전 사건이기 때문에 증언에만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성상납한 당사자가 나와서 내가 성상납했습니다. 네. 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증언하지 않는 한 이건 유죄 심리로 기소하기가 쉽지가 않은 예. 사건이에요. 예. 그러면 결국은 정치적으로 이준석을 죽이기 위한 전방위적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다. 그리고 네. 우선 누가 죽이고 싶어 했냐면 내부 총질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보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죽이고 싶어 했던 것 아니냐라고 네. 우리가 추정을 해보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비대위를 통해서 아주 죽어가고 있는 이준석 목에 이게 마지막 비수를 꽂는다든지 예. 이번에 비대위를 또 강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윤핵관과 윤핵관 호소인들의 강한 의지를 작품이라고 볼 수 있는 강한 의지라고 볼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추론이 가능하다. 예, 그러니까 이 정 의원님 말씀은 이렇게 여러 가지 어떤 무리수를 덮기 위한 다른 무리수를 그런 것이 반복되고 있는 거죠. 반복되고 있는 것은 하나의 의도, 거기에 초재선 나팔을 불어대고 있고. 하나의 의도밖에 없다. 예. 이준석을 찍어내기 위한 그렇죠. 의도 외에는 설명이 안 된다. 이런 그래서 제가 이걸 무리수는. 정치투쟁이라고 보는 거예요. 예. 그럼 정치투쟁에서 권력투쟁인데 권력투쟁에서 내가 밀려서 그냥 물러날 이준석 있을까요? 예. 그래서 제가 시작하자. 이 시작은 정치적 찍어내림으로 시작됐기 때문에 예. 법적으로 가고 정당으로 갔는데 결국 이 문제는 정치적으로 풀어야 된다. 예. 그래 이준석을 안 하라 말라 그런 것은 강 건너 불이기 때문에 알아서 하세요 그거는. 예. 다만 정치로 시작돼갖고 근원이 이준석 찍어내리기 위한 것으로 시작된 것으로 강한 의심이 드니 해결도 결자해지라 그러잖아요. 원인이 어디에 있냐면 원인이 정치적이라고 했다고 한다면 해결도 정치적인 것에 있는 거죠. 예. 법적으로 이미 졌어요. 예. 자, 정 의원님은 여당의 차기 당권이 어느 쪽이 좀 가시적으로 잡힌다고 보세요? 지금 복채나 상황에서? 내고 얘기하세요. 복채나 내고 물어보세요. 저도 공짜로 많이 알려드린 걸로 기억하는데. 이게 예. 당원 당규를 바꿔서 예. 대의원이나 무슨 중앙위원이나 그다음 전국위원회 이렇게 선출하는 구조로 간접 선거 구조로 가지 않는 한 예. 이준석 지지하는 쪽에 유리합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요 민주당은 권리당원 그 투표권이 되기 위해서는 6개월. 6개월이에요. 예. 그럼 국회의원 한 달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당원 가입하는 사람들이 전부 그럼요. 투표가 가능하다. 그럼요. 예. 거기다가 이준석 플러스 알파의 표가 합치면은 그렇죠. 그쪽이 그럼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 굉장히 가능성이 높아지겠네요. 저는 높다고 봐요. 그래서 그래요? 유승민과 이준석은 단일화할 가능성이 높다. 예, 그렇게. 근데 단일화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네거티브 역공이 두려워지기 때문에 예. 레이스를 걸다가 예. 이준석 대표는 별 말하지 않고 우리 당에 좋은 후보가 있기 때문에 예. 저는 더 이상 레이스를 걸 이유가 없습니다라고 사임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건 너무 구체적으로 들어가신 거 아니에요?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예. 보통 평론가들 물어보면 네. 자 그럼 이거 그 비대위 인용될까요? 그럼 인용될 가능성도 높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번엔 기각될 가능성도 그러면 있기 때문에 재미없죠? 있기 때문에 네. 귀추가 주목됩니다. 네. 귀추는요 귀신의
취해요. 그럼 귀신 추잡고 너 혼자 노세요 그러는 거예요. 전 제가 진행하면 귀추가 그냥 어쩌라고요. 이쪽 저쪽 결정을 하세요. 끝까지 귀추가 주목된대요. 네. 네. 그건 옳지 않은 거죠. 제가 보기에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단일화 과정을 거치거나 아니면 예. 이준석 사표로 유승민이 될 가능성이 무척 높은 상황이다. 아, 그러니까 청와대에서는 예. 청와대가 아니라 대통령실에서 계속 불편한 거죠. 그런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태까지는 죽어도 막고 싶다. 이게 그 어떤 의도일 것이라 이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이제 방법이 또 새로운 방법이 뜨는 거죠. 예. 이 당내에선 결국 이준석 일파를 이길 수 없어. 예.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예. 윤석열만 지지하는 사람들로 당을 새롭게 꾸리는 거죠. 당이 깨질 수 있다. 깨지는 게 아닙니다. 예. 깨지는 게 아니에요. 예. 지금 그 비대위를 만들어 놓고요. 밖에 신당을 만들어 놓고 당대당 통합을 해버리면 됩니다. 당대당 통합을 하면서 예. 지금 당원들의 권한을 대폭 축소해버리는 거죠. 그렇게까지 그건 정말 어떤 두 가지 길이 있는데요. 극단적 꼼수 같은데요. 그렇게 하면 그게 아니요. 지금 내몰렸고 스텝이 엉켰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보기에는 이준석 정당의 창당 가능성이 엄청 높아졌다. 예. 두 번째, 창당의 경로는 밖에 만들면서 이것을 이제 고사시키는 길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정당의 지원이라는데 정당이 갖고 있는 유보금 이런 등등에 대해서 손을 다 털고 나가야 돼요. 예. 그렇게 안 할 것 같아요. 이준석 대표가 말씀이시죠? 아니요. 네. 그 윤석열 신당을 만드는 분들이. 윤석열 신당을 만들 수가 있다. 예, 윤석열 신당 만드는 왜냐하면 예. 지금 이 당에서는요 이준석 지지하는 세력이 많아서 예. 못 이겨요. 예. 유승민당 못 이깁니다. 예. 그래서 윤석열 신당을 만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밖으로 나가거나 예. 아니면 제3의 정당을 만들어서 통합하거나. 보세요. 3개월 뒤에 야 다시 돌려보세요 이거. 그때 그 상황 해갖고 예. 정봉주가 역시 왜 봉도사 하는 줄 알겠다 이렇게 되겠죠. 뭐 들어드리겠습니다 일단. 예. 저도 들죠. 일단 예. 그 저도 전망을 들어드리죠. 예, 들어드리겠습니다. 예, 들어 드세요 그럼. 왜냐하면 건배 한번 하시죠. 싫습니다. 예. 그때는 왜냐하면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싫습니다 하면 이미 내 페이스에 말린 거야.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근데 유승민 전 의원하고 이준석 대표가 예를 들어 어떤 힘을 합친다면 예. 당권 장악 가능성이 꽤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높죠. 예. 90% 이상입니다. 그런 상황이 되면 저쪽이 오히려 당을 깨고 나갈 가능성이 있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죠. 아니 지금 그 상황이 높기 때문에 예. 이미 이준석 정당의 윤석열 정당 창당은 저는 이미 스타트가 올렸다고 봐요. 그렇게 보세요? 예. 뭐 저는 그리고 또 하나는 당내에서 예. 윤핵관의 세대 교체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청와대에 있는 예. 정치인 출신들 인사 80명 교체하겠다 그랬잖아요. 예. 그 장제원 그다음 권성동 이쪽에서 박은 분들이거든요. 예. 그분들 다 털어내고 예. 신윤핵관 그룹을 만들겠다는 아까 겁니다. 말씀하신 초재선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초재선도 건가요? 그 그룹에 있고 그러면서 가장 강력하게 뜨는 분이 윤상현 의원이죠. 예. 인천 미추홀구 예. 윤상현 의원이 신윤핵관의 멤버가 되고 있는 예. 그 리더가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보시죠? 그런 정보가 흘러나옵니다. 예. 예. 윤상현 의원은 대통령과 어떤 인연이 있습니까? 지금 뭐 막역해졌다 그러는 것 같아요. 예. 예. 그리고 어쨌든 정치인들 털어내고 예. 정치인들 털어내게 되면 이제 청와대 육상시가 다 검찰 출신인데 그분도 그립감이 더 강해져요. 네. 그럼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정치는. 예. 검찰 중심으로 가면 정치는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예. 근데 80명 쳐내는데 그분들이 당에 있던 당직자들 보좌관 이런 분들이거든요. 예. 썩어도 준치라고 그분들이 정치를 좀 아는 분들인데 그분들 다 쳐내는 건 새로운 정치인을 수혈하겠다 이런 뜻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그 자리를 다시 검찰 출신으로 채우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진 않는데 예. 어쨌든 이제는 네. 그들이 내고 있던 몫은 더 새로 누가 들어와도 축소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청와대 안주인이 딱 그립을 잡고 있기 때문에 예. 현재 주인이 육상시가 잡고 있기 때문에 예. 새로 들어온 사람은 목소리를 내지 않으니까 육상시의 그립감이 강해지고 검찰 출신들의 목소리는 더욱더 커질 공고화될 것이다. 수 있다. 예. 야, 내 이 공중파 방송에 나서 이런 분석 안 해주는데 이건 출연료 3배, 10배 받아야지 해주는 건데 잠깐 제가 좀 오래 들어드리면 그게 아니라요. 이거 오늘 같은 경우는
시청자분들은 똑똑해서 이제 그 다 금방 이해하는데 우리 권순표 앵커나 네. 이 MBC 관계자들은 네. 이거 스크립 요즘 이제 프로그램 돌리면 바로 스크립이 나오잖아요. 네. 그래갖고 그 스크립 보고 다시 공부하세요. 하세요. 왜냐면 요 상황으로 지금 얘기했던 게 이제 어바웃 그 큰 프레임만 했는데 농담이 아니라 요 얘기 중심으로 앞으로 정치는 6개월 내지 1년 정도로 쭉 갑니다. 네. 국힘의 정치는. 하여튼 상황 자체가 굉장히 좀 정말 저렇게 어떤 극단적인 자충수죠. 네, 자충수. 외통수로 저렇게 네. 가야 되는가? 네. 그 이유는 딱 하나거든요. 뭔가 무리를 해서라도 뭔가를 꼭 아까부터 말씀드린 이준석을 쳐내야 되겠다. 예. 그거 아니면은 저렇게까지 무리의 이준석을- 무리를 거듭할 그러면 이준석을 왜 쳐냅니까? 기분 나빠서요? 아니죠. 2024년 공천권에 이물질 끼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철저하게 2024년 이후에는 그 정권 후반기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중후반기로 그때는 철저하게 자신들의 완벽한 그립을 갖고 쭉 가겠다는 거예요. 친정 체제로 가겠다. 예, 친정 체제로 가겠다. 예. 그런 겁니다. 정 의원님은 24년에는 출마하시나요? 예? 24년에? 그건 모르죠. 신의 영역을 우리가 함부로 들어갈 수는 없죠. 아, 그렇습니까? 예.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저는 이제 출마하고 싶은 뜻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그 출마 여부는 하늘이 점지해 주는 거기 때문에. 또 무슨 하늘이 아니 진짜요. 예. 국회의원으로 사람들이 녹록하게 보는 분들이 예. 많은데 국회의원 공천 받고 경선에 참여하고 이러는 건 예. 엄청나게 대단한 일이에요. 그 하늘이 민심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민심이죠. 예. 민심은 저한테 있는데 예. 일부 그 반동적 세력이 저를 계속 쳐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분들도 세요. 안 누굽니까? 무서워요. 뭐 예? 저는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네. 당연 개혁하고 당연 혁신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거 싫어하는 당내 수구 기득권 세력들이죠. 그 정봉주가 들어서게 되면 네. 본인들을 쳐내는 뭐 중진 의원들 그다음에 그 개파 정치하는 그런 의원들이겠죠. 예. 실명 얘기예요? 아니 뭐 마음대로 하십시오. 아니 뭐 제가 무슨 아니 뭐 제가 실명 얘기한다고 출연료 올라갑니까? 안 해요. 출연료는 뭐 이미 많이 드려서 제가 이렇게 올려. 내가 오늘 까요? 줄까? 아니 뭐 몇 번 가셨습니다 벌써. 그래서 MBC가 이렇게 적게 주냐고. 앞자리가 왜 일자리예요? 이자리도 아니고 앞자리가 일자리예요. 그거는 앞에 저 본방에 드리니까요. 따로. 본방에 뭘 줘요? 예? 본방에. 그럼 뭘 자꾸 그 출연료 말씀을 자꾸 하세요. 먹고 살기 힘듭니다. 아이. 환율도 올라가고. 그리고 봉사하시는 거죠. 예? 그렇죠. 네. 그리고 많은 시청자분들하고 이렇게 이제 소통하면서 제 말씀 들어주고 그런 게 진짜 감사한 거죠. 예. 그리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또 판을 MBC에서 깔아주고 또 권순표 앵커께서 깔아주고 예. 아니 농담이 아니라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왜 그러세요 오늘? 뭐 실제입니다. 항상 방송에 나갈 때는 그래서 어느 방송이든 제가 그 뭐 재미있게 해야 될 땐 예. 재미있게 하고 예. 또 진지하게 할 땐 진지하게 하면서 항상 최선을 다하죠. 아이고. 그리고 호랑이가 예. 토끼를 잡을 때조차도 최선을 다하듯이 네. 저는 항상 호랑이의 자세. 예. 저를 이제 한간의 사람들이 네. 백두산 호랑이라고 부르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호랑이의 누가 자세. 도대체 그렇게 부릅니까? 누가 정말 화가 날라 그러네. 누가 그렇게 그냥 호랑이의 자세다. 예. 전 시베리아 산 호랑이 싫어합니다. 백두산 호랑이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철저한 민족주의자이기 때문에. 문익환 목사님에게 통일론을 배운 민족주의자입니다. 정말 한마디만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대학은 인제대학에서 박사는 통일경제학을 그 전공을 했고요. 누가요? 제가요. 박사 받으셨습니까? 박사 다 끝냈죠. 이제 지금 논문 쓰고 있는 중이죠. 아니잖아요. 통일경제학. 그렇게 수료했고 논문을 쓰고 있고 네. 연세대 대학원에서 교육학을 했고 네. 카이스트 대학원에서 지금 석사 논문을 쓰고 있고 참 바쁘십니다. 진짜. 미국 UCR에서 교육학 석사를 했고 영어 교육학 뭐 아는 게 없어요. 근데 이제 네. 국회의원만 한 번밖에 못했지. 국회의원 한 번. 예. 그죠? 국회의원 나 한 세 번. 번 한 줄 알았잖아요. 아니 정말 뭐 그거는 제가 그 부분은 제가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국회의원- 기네스북 신기록 중에 하나가 네. 초선을 하고 이렇게 오랫동안 원에서 살아온 그래서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아니 저는 놀라운 게 예. 제가 그 오랜 세월을 이렇게 알아온 분들 중에 그 선수를 헷갈린 분은 정 의원님이 처음이라는 거 그건 분명합니다. 예. 저는 정말 초선은 아니야라고 저는 마음속에 왜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뭐 예. 그렇게 됐습니다. 하여튼 그런데 이제 그거는 그 많은 방송국에서 제가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그렇게 된 거예요. 진짜 농담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항상 이런 기회를 주시는 그 MBC 또 권순표 앵커, 권순표 옹에게 감사의 말씀. 뭐 하고 계십니까 지금? 근데? 지금 좀 찾아보는 거예요. 그 이두봉 그 검사장에 대해서. 예. 예. 제가 혹시 말을 잘못했는지 64년생의 연소년 25기 맞네요. 예. 자, 하여튼 오늘 여러 가지 전망을 해주셨는데 아주 재밌고 또 일리 있는 전망이었습니다. 예. 예. 그 구도대로 대체로 크게 안 벗어날 겁니다. 아 그렇게 보세요. 그리고 이제 예. 심지어는 예. 윤석열 신당 창당에 신호탄을 쐈다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징후뿐만 아니라 예. 움직이고 있는 사람도 파악을 했어요. 그렇습니까? 예. 예. 파악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은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없지만 about 좀 뭉뚱그려면서 얘기하면서 그쪽으로 가고 있는 흐름이 있다. 그러니까 그쪽도 한쪽으로 쏠지 않습니다. 항상 예. 투트랙이나 포트폴리오를 하거든요. 정당을 장악하려고 하는 노력 한쪽, 그다음에 그렇겠죠, 당연히. 최악의 경우에 창당을 해야 되는 쪽 한쪽, 네. 그다음에 신당을 만들어서 합당하는 쪽 한쪽, 이렇게 여러 가지 옵션을 두고 쭉 이렇게 갑니다. 신당을 만들어서 합당한다는 건 왜 그럽니까? 그거? 만약에 그렇습니다. 창당을 했고 나가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에 있는 유보금이라든지 예. 그다음에 당에 있는 여러 가지 그건 알겠고요. 그런데 티켓 때문에 예. 나가게 되면 다 놓고 나갑니다. 예, 그래서요. 그래서 여기 남아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힘을 강하게 발휘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신당을 만들었고 당대당 합하게 되면 이걸 다 유지하면서 기존의 당에 있던 사람을 통합을 조건을 했고 힘을 빼는 과정을 거칠 수가 있어요. 예. 그러면서 통합을 하게 되면 양당 대표를 공동 대표 체제로 쭉 갈 수가 있죠. 예. 하여튼 재밌었습니다. 예. 예. 오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예. 시청자 여러분들 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10,000명이 넘는 동접자가 열띠게 제 주제와는 무관하게 자기들끼리 막 싸우고 그게 재밌어요. 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청자 감사합니다. 여러분 내일 뵙겠습니다.